자, 잠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따라라라. 어제 그 소프라노 장승희 집사님 그림을 그린 작가 정수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승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술 작가님이 원래 사시는 곳이 전북 익산인데 여기 근처 어디였죠? 광교. 광교에. 예, 광교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살고 계셔가지고 그 광교 어머니 집 주변에 저희 또 큰형님, 셋째 형님 다 거기 모여 살아요. 오형제인데, 예, 그래서 거기 주로 있다가 익산, 제가 익산 사람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수원,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였고요. 네, 익산 잠깐 간 거죠? 네. 네. 작년에 이제 뭐 그 아트로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익산에서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거리예술의 화가 공모해서 전국 1등을 뽑혀가지고 내려왔어요. 전국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도 사실 정수일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죠. 네. 어제도 이제 잠깐 만나 식사하는데 함께 이제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얘기 속내기를 잘 못 들었어요. 네. 또 저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수일 작가님이 이 광교에 사신다고 해서 제가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괜찮으시면 저희 딸 학교 가는 사이에 잠깐 만나서 이렇게 좀 인터뷰라든지 뭐 차도 마시고 서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자,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원의 유일한 레지던시인 행복마을 커뮤니티 아트센터 네. 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됐어요. 행복마을 수원에. 네. 제가 원래 본 작업은 막 거의 목공 수준이에요. 나무를 다뤄야 되고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그게 아니고. 액자를 만드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 본 작업들 보면 나무를 태우기도 하고 막 그 자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아파트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집에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 지인이 아유 원장님 여기 제 옛날 미술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 먼 데까지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익산역 바로 앞에 있어요. 저는 내려가서 면접을 보는데 너무 웃긴 일이 있었죠. 네. 딱 내려갔더니 면접관이 대본에 저의 이력서를 딱 보더니 저를 첫 번째 거기에 면접을 했는데 네. 면접관으로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 분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네. 그런 분이 어떻게? 어떻게 면접을 정말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냥 잠깐 찍고 계시다가 가실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보니까 이거는 뭐 여기야 합격하고 불합격하고를 떠나서 네. 내가 좀 권리 주장을 확실하게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저는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작업실이었기 때문에 작업실 조건을 제일 넓은 데를 주세요. 네네. 저는 그때 마음이 급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화단계에서 한참 이제 뭐 대학원을 다니고 잘 풀릴 때쯤에 아버지 병간호를 12년 동안 하면서 화단계에서 없어졌었기 때문에 12년의 그 공백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메꿔야 된다는 그게 절박했고 네. 그래서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12년을 빨리 따라잡아야 돼. 이렇기 때문에 저는 눈에 마음이 보이는 급하셨겠어요. 예, 급했고 열심히 했고 정말 처절했고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제대로 된 예술이 나왔겠네요. 원래 그런 때가 예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무리되지 않게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몇 명씩 해가지고 한 100명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림 크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엽서 하나 크기를 1호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A4 용지다 그러면 한 2호 정도 갖다가 돼 있고 어제 우리 집사님한테 그려드린 그림이 30호 정도. 우와. 근데 사실 우리는 또 몸이 아끼잖아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게 다음 게 안 되는데 그림도 그거랑 많이 또 상관이 있나요? 자기 컨디션이랑 좀 아마도 제 생각에 피아노를 하시든 뭐 소프라노 뭐 노래를 하든 성악을 하시든 간에
그 안에 경지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분이 하시냐에 따라서 또 다 그거를 그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으실 거라고 분명히. 그림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딱 보면 딱 보면 아카데믹 교육을 받은 그림이다. 네. 아니다를 금방 구별할 수 있고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받지 않았지만, 네. 어떤 분의 대단한 그림을 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이 뇌에서 네. 영감이 왔겠죠. 그리고 그걸 그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겠죠. 네네. 걔를 표현하는데 화가 본인만 알아요.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게 이거야. 아니면은 표현하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걔를 어느 순간에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막 꾸며요. 이렇게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목적이 뭐냐에 따라. 그렇지. 이제 약간 이거를 팔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내가 그리려고 했던 건 요까지였는데 가만 있어봐, 이거를 팔아야겠어. 그러면 이제 막 네. 꾸며지고. 네네. 아니면 이걸 어디 정말 순수성을 그걸 한번 가봐야겠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미술에 제가 그 전공은 동양화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낙관을 두시는군요. 예, 동양화 전공을 했으나 미술의 전 장르를 다 건드렸어요. 입시 때도 그런 것 그렇고. 같아요. 스마트폰에 어제 보여줬을 때,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희한한 게 제가 대학교 이건 이제 뭐 자랑을 해야 되니까. 자랑이라기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있는 얘기해 사실 주세요. 그대로.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때 뭐 8학기 중에서 4학기를 전체 수석을 했는데 네, 전체 수석하셨답니다. 네, 4학기를. 그게 실기 수석이 있고 실기와 학과 과목을 전체 그렇죠. 섞은 게 있는데 2개를 다 전체 수석을. 2개를 다 전체 수석. 와우.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은 어떤 증거적으로 남아있는 작업을 열심히 했던 시기는 또 따로 있고. 네. 근데 그때가 가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네. 모범생이었는데 그때가 동아리연합회장 하면서 네. 기존에 있던 학교의 축제 관습을 전부 다 바꿨어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듣는데 왜 이제 전공은 한국화, 동양화를 하셨지만 음악도 또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큰 범위에서 어떤 예술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똑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작가님 안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걸 혹시 느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캐릭터. 네. 그러시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거를 집사님이랑 저는 느끼는 때가 있고 그거를 발산하는 때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안에 여러 가지 탤런트적인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네. 왜냐면 그게 일단 크게 보면 사람 몸속에 선한 기운과 선한 영과 악한 영이 공존하는 걸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은 어디서 왔고 그 악한 것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를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작업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우린 그냥 논리적인 거좀 싫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요. 왔는데 그거를 요즘 들어서 네. 저 뭐 어떻게 보면 집사님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신앙을 갖고 이런 지가 저에 비해서요? 되게 오래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신앙의 깊이는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그 태초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우리 그 익산에 소풍교회 진병건 목사님이랑 참 네. 얘기를 많이 나눠요. 네네. 나이대도 이제 비슷하고 해서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그게 딜레마이면서도 힘들었던 게 예술가 중에서도 아주 정말 그냥 몸을 내던지는 예술가고 네네. 극단적일 땐 정말 극단적이고 몸을 그렇죠. 날릴 땐 날리고 그리고 타협 안 할 땐 안 하고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항상 얘기할 때도 보면 그분은 목회자시고 저는 예술가인데 네. 예술가와 신앙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고민됐고 힘들었었던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데미안 허스키라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미술판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네. 그 사람의 작품은요 유리관 안에 그 죽은 짐승을 그냥 집어넣고 빵꾸를 뚫어놔요. 그러면 그 안으로 파리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그 안에 이제 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죽은 동물의 시체가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썩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그러면 예술 인품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이제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뭐 와. 죽음과 뭐 어떤 생의 변화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든지. 또 뭐 이제 뭐 정의롭게 뭐 불의와 타협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인정은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뭐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아트 페어라고. 네, 아트페어. 아트 페어가 뭔지 아시죠? 네네. 이렇게 커다란 공간 안에서 부스 나눠가지고 맞아요. 아트 페어만 나갔다 하면 네. 그림은 거의 제일 먼저 팔리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트 페어가 초창기 때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아트 페어를 뮤즘 작가랑 아트 페어 작가를 분류하시려고 했었어요. 교수님들이. 작품을 분류하는데.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먹고 살 길을 뚫고 주든가 순수미술 전공을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맞아, 순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은 순수라는 이름을 솔직히 얘기해서 붙일 게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트페어를 나가면 잘 팔리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끊었어요. 네. 그 진호박성 교수님께서 네. 그 일반 이제 사람 노래에 끊는 것처럼 네. 저도 이제 아트페어를 끊게 되고 많은 그때 또 그 갤러리 사기를 연속 3번 당하고 그런 일을 누구나 한 겪고 번씩 있어서. 두세 번씩 겪는 일이네요. 그 사람에 의해서. 참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동계산이라든가 그래서 매니저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한때 또 이제 아트 매니저라는 사람이 붙어 있었기도 했었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저러해서 중요한 것은 익산에 내려간 것도 제가 지금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왜 익산에 있는 거야 지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익산에 내려가니까 초반에 타지에 가가지고 너무 외롭고 하니까 제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그래서 아니 익산에 여기서 내가 끝장을 보겠다. 부디와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뭐를 하다 보면 실력이 있으면 정말 실력이 있으면 학벌과 파벌과 이런 걸 넘어설 수 있을 거다. 그게 수원에서는 일단은 안 됐다. 서울에서는. 네. 질문입니다. 독일에 질문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야. 갑자기 아까 말 끌어서 너무 죄송해서. 네. 그 부와 타협하지 않는 거. 왜 그러시는지. 만약에 부와 타협을 해보셨는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얻은 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 자체가 부정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실까요? 우선 제가 교회를 또 다녔다라고 네. 하시는 데가 3군데인데 네. 한 군데는 한 2번 가고 말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그림으로 하도 실력만 가지고 두들기는데 안 되니까 어느 이제 되게 노출되어 있는 유명한 관장님을 만났는데 네. 그분을 통해서 큰 교회를 갔어요. 네. 큰 교회. 근데 신앙심이 너무 필요해서 갔다기보다는 그걸 소개한 관장님의 그 인맥과 네. 이런 거라도 어떻게 좀 이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도 좀 베이스에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었는데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익산에 내려갈 때는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맨날 술만 먹고 괴로우니까. 네. 괴로우니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떡하다가 내가 익산까지 가냐 이러면서 갔는데 가자마자 한두 달 만에 저한테 일부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하나 딱 주셨는데 작은 교회예요. 네. 뭐 신도가 총 다 해서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일산의 소품교회 진경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거기를 전도를 하신 거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 발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원래 그거 모르시죠? 정의 지사님 제가
남들 앞에서 뭔가를 원래 엄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성격이 네. 남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걸 쑥스러워하고 오, 소심한 그래요? 성격이에요. 그게 후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섬세한 거겠죠. 그러니까 상처도 잘 받고. 저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아니.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을 저로 인해서 좀 있어서. 그래서 익산에 갔는데 아까 그 익산 얘기가 끊어졌지만 계약은 12월 달까지인데 100장만 그리면 되니까 처음에 내가 서둘러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센터에서 언제 나와요 하다가 이제 나갔는데 맨정신에 못 그리겠는 거예요. 남들 내 작업을 하는 거랑 그래서-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생수통에 소주를 부어가지고 갖고 와서 첫 손님 그릴 때 이러고 그랬어요. 이렇게 팔 떨면서. 근데 네. 그게 이제 긴장 때문에 떨리던 게 나중에는 매일 그러니까 쓸 때, 알코올 때. 중독으로. 그 정도셨어요? 네, 이렇게 떨면서 그래요. 지금 모습으로서 상상이 안 가네요.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이 꽂히면 그거밖에 생각 못해요. 한꺼번에 두 개를 못해요. 잘 못하죠. 네. 근데 오로지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교회를 가서 늘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도가 여러 사람이 잘 되고 저는 저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좀 기도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달 후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제 잠깐 보셨던 네. 제가 또 이렇게 공모전이 미술판에서 이거는 제가 그냥 까발려서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미술협회도 네. 섞이지 않고. 섞이지도 않고 근데 그 뭐 떳떳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섞이지 않으면 네. 괜찮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모전을 안 내기로 유명한 깐깐한 작가였었어요. 공모전 내봐야 뭐해.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저도 오디션 잘 네. 안 나요. 뭐 가장 우리나라의 큰 대표적인 거시기라는 그 한국공모협회 그 협회 같은 경우도 뭐 이미 다 아는데 되게 웃긴 거는 모든 작가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결국에 또 양력에 또 쓸 때는 거기 거를 또 써줘야 인정을 해주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나마 어디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니까 정말 그래도 여기는 타 공모전에 비해서 되게 실력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더라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거기를 수원에서 처음에 냈을 때 전국 3등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냈을 때 2등을 했어요. 그 그다음 다음에 냈을 때. 익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점을 내서 내가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그때만 해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그 주님이 그런 그 마음을 주시기 전에 계속 쓰러졌다 일어났다 반복을 하다가 그 울림이 딱 올라와서 딱 보니까 공모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그리는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하면 내용적으로 그 제목이 공모용 제목도 아니었어요. 페인 갱생 구원이었어요. 페인 갱생 구원에다가 그리고 사이즈도 오버였어요. 자기 얘기였나요? 네. 그래서 그냥 익산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1월달부터 10월달 입당 예배할 때까지의 내용을 그냥 스토리로 이렇게 그 스토리보드처럼 그린 건데 웃긴 건 뭐냐면 연필로 스케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채색을 하려고 어제 그렇게 엄청나게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요. 연필로 스케치 한 거에 네일 해야 된다. 어머나. 그럼 내가 아무리 천재여도 그렇게 묘사 못하죠. 못하잖아. 선택을 해야 됐어요. 공모전에 내야 되는데 최소한 표본을 해야 되잖아요. 네. 표본을 할 거냐, 그림을 더 만질 거냐. 근데 그림을 만진들 표본을 안 하면 기본이 안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거든요. 표본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유곡선의 프레임을 그래, 가지고 어제 만들고 그 시간이 몇 개 남았길래 사실은 그 그림이 네. 연필 스케치 끝까지 위에 했어요. 네. 연필 스케치 위에 그냥 연필로만 낸 거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색감을 거의 우린 정도. 나중에 그 프레임 좀 한번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잠깐 일어났던 게 지금 여기 있는 카페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림이나 사진이 이렇게 올려 있는데 대부분 프레임은 다 이런 식이에요. 자 네모나죠? 센스쟁이. 네, 네모나죠? 이렇게 네모났단 말이에요. 근데 작가님의 프레임을 어제 잠깐 살짝 봤는데 라고 상상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자꾸만 얘기가 늘어지는데 간단 요약을 하면 그렇게 이제 10월에 갑자기 그 마음이 탁 오고 나서 한 달 만에 그렇게 됐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전국 1등을 하네. 목사님도 깜짝 놀랐고 목사님도 깜짝 놀랐고 그거를 싣고 가는 거를 문화재단 관계자들 다 봤어요. 네네.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야. 그거는 아니 미완성 치고를 받아야 될 작품이 그것도 전혀 공모전용의 제목도 아니고 사이즈도 오버였고 그거는 허점이 너무 많은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분들의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허점이 많았다 이 얘기죠. 그 대회 규정상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은 그냥 아예 그냥 1차 그 서류 심사에서 탈락해도 할 말이 없는. 왜냐면 일단 사이즈도 규정이 있는데 그게 오버됐어요. 심하게. 오버됐고 그림도 미완성이라고 꼬투리를 잡으면 미완성이라고 할 수 근데 예술이 근데 너무 이 틀 안에 있는 것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공모전이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공모전이라는 거는 왜 1등, 2등, 3등 상을 가지잖아요. 상금을 주고. 네.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작품을 전시라는 걸 보러 오세요. 네. 티켓을 받고. 차라리. 그게 차라리 좋은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상을 제가 일평생 처음 보다가 그림 보다가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1등을 하고 이게 바로 간증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인공 암벽을 만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네. 회사에서 예술 총감독 제의가 들어와요. Wandering through this desert, ashamed of all my past, looking for direction, a peace I know will last. I see a distant mountain, though this valley